한 할아버지가 갈 곳 없는 한 여성을 집에 들여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친절에 치명적인 배신으로 보답하게 됩니다. 그는 당신을 도울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로우 앤 크라임의 인사이드 더 크라임입니다.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피해자는 모두를 놀리던 다정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를 공격해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용의자는 이것이 팀의 소행임을 밝혔습니다. 2023년 4월 4일 뉴멕시코 앨버커키에 있습니다. 오후 1시경 경찰이 한 아파트 단지에 출동합니다. 한 남성이 아버지가 욕실 바닥에서 죽어 있다고 경찰에 알립니다. 안에 다른 사람이 있나요? 당신은 그분과 어떤 관계인가요? 선생님? 손자 뭐 그런 거요. 오 메리. 안부 확인하러 오겠다고 한 사람이 당신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정보를 좀 받아도 될까요? 저랑 제 사촌이었고요. 그분 아들은 저희 바로 뒤에 들어왔어요. 그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가 바로 위층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의 파트너예요. 그래 아래에서 화났던 신사 아세요? 그분은 제 삼촌의 아들이에요.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이 60세 레리 노스워디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사망 원인은 불확실합니다. 검시관은 처음엔 변사로 발표했지만 레리의 조카가 결정적 단서를 공개합니다. 그와 함께 있던 여자가 그의 차량을 훔쳐갔어요. 그리고 아래층 이웃에 따르면 어제 토요일에 세탁소에서 그녀가 혼자 그 차량을 타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 차가 어떤 종류의 차인가요? 그것은 머큐리 마운티니어 프리미어입니다. 무슨 색인가요? 흰색입니다. Did he report it stolen? Yes. 그 사람이 도난 신고를 언제 했는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뭐죠? 그건 자스민 트라키오입니다. 그녀는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 없으니까 그녀도 여기 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이웃이 트랙에서 벗어나 웃게 해주세요. 언제인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분명 며칠 전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두를 밖으로 내보내고 우리 소방서 사람들만 여기 남아 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스민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줬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28, 29. 알겠어요. 그리고 그녀가 운전했나요? 운전석이에요. 그에게가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릇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차량에 가지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걸 시동을 걸어놨잖아요. 여기 제 삼촌이에요. 결혼으로 맺어진 삼촌이죠. 이미 그분 정보 받았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파크스? 아래쪽에 실버트리에. 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지프에서 기다리시면 범죄 현장 조사관이 와서 사진을 찍고 상황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제 삼촌은 여기 아래쪽에 사는 이웃분과 얘기하고 계셨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그녀는 집에 있거나 그가 봤다고 했어요. 차 안에 있던 여성입니다. 와, 언제요? 토요일에 세탁소에서요. 그녀 혼자였습니다. 경찰은 레리의 SUV가 시신 발견 이틀 전인 4월 2일에 도난 신고됐으며 주머니가 뒤집혀 누군가 소지품을 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다시 녹음하자고 전화했습니다. 정말요? 지연 이유를 물어보려고요. 경찰관들은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한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스민. 저는 제스민이 그의 차를 훔친 게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그녀가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그녀는 그 남자 아래층에 살았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약에 심하게 빠져 있었어요. 약을 구하고 있었고요. 총소리도 들은 듯해요. 잘 모르겠지만 걱정돼요. 총소리를 들으셨어요? 네. 여기서요? 그게 무슨 요일이었죠? 아침 일찍. 어제 아주 이른 아침에요. 새벽 3시요. 우리 휴대폰에 마이크 360이라는 앱이 있어요. 추적하려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기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바로 보시죠. 여기에서 제 위치가 표시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의 휴대폰이 저쪽에 있다고 나와요. 혹시 누군가 와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차가 거기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녀가 그의 휴대폰과 함께 그 안에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바로 남쪽에 있어요. 이미 차로 지나갔어요. 그래서요. 아래층 남자분이 그 여자가 자기 차를 목재 매트 위에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제레미가 말해줬던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어제 라이브로 진행됐던 거예요. 그건 대여 중이에요. 그녀가 저한테 모든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은행에 이메일을 보내서 마지막 ATM 인출이 $500였다는 확인을 받았어요. 베일과 댈러스 거리 모퉁이에 있어요. 누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그의 휴대폰을 받아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여기로 가져오세요. 온갖 종류의 정보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마지막으로 언제 업데이트 됐는지 알아?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 아니, 거기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 맞지? 내가 여기 오던 길에 그래서 내가 젠장 얘 집에 있구나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지. 맞아. 그리고 내가 이미 여기 와서 다 확인하고 경찰도 이미 불렀고 그런 상황이었어. 내가 그걸 열어보고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봤어. 그리고는 뭐야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지. 잠깐만 이제 여기 있네. 그래서 여기 바로 이 위치를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우리도 여기 있어. 이게 펜실베이니아 거리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휴대폰을 찾을 수 있어. 내 말은 거기에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 그래, 다른 경찰관들도 그 차를 조사하고 있어. 그들이 제레미가 자스민이 그걸 가져갔다고 말했다고 했기 때문이야. 그게 이름이 그 여자의 그 사람이 정말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어? 그는 일요일에 사촌에게 도난 신고를 했다고 말했어. 알겠어? 그리고 그녀가 전화해서 네가 도난 신고를 해서 나 지금 감옥에 가게 됐어 라고 말했다고 해. 그런데 나는 확실히 알아. 그가 그녀에게 말했잖아. 맞지? 오늘 우리 집에 온 사람도 그녀였어. 그녀가 네 아버지가 걱정돼. 마지막 통화가 일요일이었어 라고 했어. 어제는 그가 차가 없어 같이 집세 내고 이것저것 하기로 했지만 그녀는 이후 그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했어. 알겠어.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걸 보내며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라고 했어. 제스민이야. 이 이메일 보냈었던 뭐? 아니, 나는 안 보냈어. 나는 제레미에게 줬어. 제레미를 위해서. 아마 그에게 줬을 거야. 혹시 모르니까 그냥 적어둬. 그녀의 이름은 제스민이야. 경찰에 따르면 레리의 SUV와 도난당한 은행카드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됐지만 제스민은 여전히 행방불명이라고 해요. 이 사건은 몇 주 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 2023년 6월 27일 한 용의자가 형사들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그 용의자는 다름 아닌 29세의 제스민 트로헤였어요. 저는 여기서 당신과 레리 그리고 마샬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제 이웃이었어요. 네. 왼쪽으로 오시겠어요, 맞죠? 저는 잠깐 그와 있다가 나왔어요. 왜 결국 그와 함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제 아파트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엠버시에 들어올 수 없었고 저는 그의 집에 머물지 않았으니까요. 한 2주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떠나게 됐어요. 그게 그냥... 울음이죠. 그럼 제가 기소된 건가요? 아니요. 몇 가지 정리하려고요. 알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레리를 본 게 언제였어요? 그를 본 적 있어요. 2주 전 그는 배철러를 해고했어요. 그게 언제였는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언제였죠? 저기 몬테스파닐라랑은 2주 전에요. 그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레리가 당신이 차를 가져간 걸 불평했어요. 그가 저에게 차를 맡겼고 저는 결국 그 차를 다시 그에게 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곤란해지거나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그의 차가 밖에 주차되어 있다고 말하고 떠났어요.
레리의 차는 이 사건 전체에서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한 여성과 남성이 도난 차량을 타고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레리가 당신이 그의 차량을 가져갔다고 신고했겠네요. 맞죠? 네? 저는 레리 휴대폰으로 그 사람을 검색했어요. 그는 당신과 연락하며 내 차 어디 있어? 라고 했어요. 그녀의 말을 통역해주세요. 당신은 내가 다시 가져올게. 감옥에 있었어. 라고 했죠. 변명이 많았지만 결국 누군가 그 차를 가져왔어요. 맞아요. 결국 다음날 밖에서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저는 4월 3일에 그 차량이 돌아오는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때가 새벽 3시 30분쯤이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몇몇 이웃들은 그날 밤 레리의 아파트에서 몸싸움 소리를 들었다곤 했어요. 새벽 3시 30분쯤 그들은 멈춰 내 몸에서 떨어져라는 외침과 함께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세상에. 몇몇 이웃들은 당신과 한 남성이 아파트를 떠나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아침에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누군가가 같은 남성이 레리의 차를 타고 돌아와서 그의 아파트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그리고 다시 떠났다고 말했어요. 아니요. 그리고 그날 밤 늦게 훔친 차를 탄 당신들을 레리의 가족이 쫓는 추격전이 벌어졌죠. 멜리사가 저를 봤다고요? 제 전 남자친구는 반복되는 행동을 해요. 그는 저를 무섭게 해요. 저는 그에게 차를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는 차를 돌려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는 차를 돌려주라고 말했어요. 제러드 처클린. 그의 이름이에요. Jarrett. 그리고 그 사람이 네가 지난번에 자동차를 훔치다가 체포됐을 때 같이 있던 사람이야. 그냥 처음이라고 하자. 아니, 안 그랬어. 그의 성은 사이먼이었어. 2달 정도 됐어요. 저한테 총을 쏘려고 해서 전 떠났어요. 뭘 하려고 했다고요? 제 머리에 총을 쏘려고 했어요. 왜 그 일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요. 당신이 다른 경찰관에게도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어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아무 혐의도 없는 거 맞죠? 아니요, 바빠요. 이분은 누구죠?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 처치해요? 저 신발은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레리 가족이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이웃들이 4월 3일 새벽 3시나 4시쯤에 소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과 이 남자가 레리 신발을 신고 떠나는 걸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레리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어요. 저는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날 밤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몰라요. 아파트에 없었어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이웃들이 당신과 그 남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건 저 아니에요. 저는 아파트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감옥에 가기 싫어서 자레드에게 차를 돌려주라고 했지만 그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하는 동안 봤어요. 그럼 저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얘기하러 왔어요. 알겠어요. 지난번에 당신이 자동차 절도 혐의로 체포됐을 때 얘기하러 왔었는데 바로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당신이 자기 차를 훔치려고 다른 남자와 함께 강도질을 했다고 신고한 것 같더라고요. 저요? 아니요. 당신이 레리 차를 타고 와서 내린 뒤 그에게 총을 겨눴다고 했어요. 열쇠를 받자마자 다른 남자가 차를 타고 도망쳤다고 했어요. 아니요. 그때 당신과 함께 있던 남자는 누구였죠? 그 사람도 자레드인가요? 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때 차에서 내려 총을 겨눈 적도 그런 일도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웃 몇 명은 사건 후 그 아파트에서 나온 사람이 당신이라고 확신했어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다시 왔다고 했어요. 레리의 마운티니어와 또 다른 작은 차를 가지고 와서 많은 물건들을 치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당신이 알고 있는 걸 저에게 말할 기회입니다. 알고 있어요. 난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난 당신에게 솔직해지려고 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신이 확실히 이해하길 바랄 뿐이에요. 난 아무것도 고발하지 않아요. 모두가 내게 말하길 레리는 살아있었어요. 당신과 한 남성이 그의 아파트에 갔고 다음날 이웃들이 몸싸움을 들은 뒤 레리가 죽은 채 발견됐어요.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뭔가 했다면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레드와 한 일도 아니고 만약 그가 뭔가 했다면 항상 그의 친구 집에서 만났을 거예요. 그는 저에게 이상한 표정을 지었고 그러고 나서야 저는 그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의 친구들은 저에게 그를 멀리하라고 했고 그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점은 운이 좋았네요. 그가 당신에게서 멀리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한 명을 데려오고 있었어요. 저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도 한 명 더 추가할 것 같아요. 온라인 기록에 따르면 25세 자레드 차코는 2019년부터 법적인 문제를 겪어왔어요. 그의 이전 혐의에는 흉기를 사용한 특수폭행, 가중도주, 그리고 폭력 전과자의 총기 소지 등이 포함돼요. 그를 어떻게 알게 됐나요? 레리 만나기 전부터 아셨나요? 그럼 레리를 만난 직후에 바로 그를 만나서 금방 가까워진 건가요? 네. 레리가 전화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께 묻고 있어요. 차 다시 가져다 줄게요. 당신이 여기 있는 내내 그런 것 같네요. 아니요, 저는 마감 준비를 물어보러 갔어요. 당신은 그에게 차를 돌려주겠다고 했고 그날 밤 누군가 그의 아파트에 들어가 그를 죽였어요. 레리 씨가 두 분을 만나서 반가웠다고 했어요. 레리 씨는 당신을 좋아했어요. 레리 씨는 그의 가족에 따르면 당신을 도와주는 것을 매우 기뻐했다고 해요. 저는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당신과 함께 저녁을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는 당신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스민에 대한 형사들의 질문은 끝나지 않았어요. 1년이 넘게 지난 후 그녀는 다시 신문실에 불려왔고 많은 것이 달라졌죠. 2023년 7월 그녀는 자렛 차촌과 함께 체포된 후에 도난 차량을 받거나 이전하려 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해요. 그녀는 집행유예를 받고 자레드 사건은 기각됐지만 1년 넘게 레리 노스워디 사망 사건은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어요. 그 1년 동안 그의 사망 원인은 여전히 변사으로 판정되었어요. 하지만 2024년 9월에 그의 사망 원인이 공식적으로 타살로 재분류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2024년 9월 19일 자스민은 다시 형사들 앞에 서게 되었고 이번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저희가 당신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고 당신도 저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하게 된다면 당신이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알려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유롭게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든 이 정보는 수사에 추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월트도 이 사건을 오랫동안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당신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자레드가 잡혔나요? 그는 어떤 혐의로 기소됐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저희가 당신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입장만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우리 미란다 권리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예전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하나씩 같이 읽어보면서 이해하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저희와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경찰관이 어젯밤 당신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협조적이었다고 했어요. 또 당신이 매우 화가 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좀 더 나아진 것 같다고 느끼고 있고 인생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당신은 다른 일로 곁길로 새고 싶지 않고 자신이 아는 것을 공유해서 상황을 명확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당신은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낼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범죄 저지른 사람과 함께 있었다고 해서 이게 공모인가요? 아니면 그게 뭔가요? 두 사람이 어떤 계획을 논의하거나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해서 특정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일을 저지른 사람처럼 기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두 사람 모두 같은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디에나,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오늘 당신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당신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당신은 아무도 살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건 당신이 그 이야기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걸 기록으로 남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법정에 가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설명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정될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든요. 제 말은 그걸 얻는 게 좋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런저런 증거를 모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MBC에서 아마 도난 차량 때문에 체포됐을 때 한번 당신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갔는데 당신은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고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싶어요. 경찰관이 저에게 말하길 당신이 누가 책임이 있을 것 같다고 그에게 언급했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당신이 누명을 쓰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신과 이야기하며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자레드. 자레드? 누가 우리에게 자레드 얘기한 적이 있어? 이름 철자 어떻게 돼? 내 생각엔 J.A. 아달리디아. 자레드거나 자레드 척일 거야. 그 사람 별명이 뭐야? 뭐라고 불려? 제이덕. 그 사람 생일이 언젠지 알아? 아니. 알아? 알겠어. 그는 항상 스모크시티 근처에 있어. 그게 어디야? 아든 센트럴 쪽에 있어. 그는 항상 그 근처에 있어. 아, 그래? 그럼 제러드는 어때? 그래서 너 제러드랑 사귀었구나. 응. 너희 둘은 얼마나 오래 사귀었어? 2달이었어. 정말 학대가 심했어.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2달 정도 사귀면서 그의 어머니 집에서 같이 있었던 거야? 응. 그와 잘 지냈나요? 가끔 돈이 없을 때.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항상 돈 문제로 지치는 때가 있었어요. 내가 떠난 뒤에도 그들이 계속 거기 살았나요? 내가 알기로는 엄마랑 내 여동생은 여전히 거기 살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들이 이사했는지 아니면 곧 다른 소식이 있는지는 모르시나요? 아니요.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거기에 가신 게 언제였나요? 처음 당신과 이야기했을 때요. 그게 몇 달 전쯤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엄마랑 여동생이랑 어떤 관계예요? 그들과 잘 지내나요? 알겠어요. 가끔 그 사람은 엄마와 여동생에게 매우 폭력적이고 두 사람을 죽이려 한 적도 있어요. 맨정신일 때요? 아니면 약에 취했을 때요? 둘 다요. 그 사람이 내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한테도 똑같은 행동을 했어. 응. 한 번은 네가 그 사람이 네 머리에 총을 쏘겠다고 협박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거 알아. 응, 그 사람이 시도했어. 내가 그 사람한테서 총을 빼앗았지. 그리고 예전에는 나한테 여기 나가서 차를 훔치거나 그런 일을 억지로 시키곤 했어. 그 사람이 뭘 했다고? 그 사람이 억지로 나를 데려가 차를 훔치게 시켰어. 내가 체포됐을 때 경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어. 기억나나요? 당신이 알던 사람들이 기억나나요? 누구에게서 차를 훔쳤는지 기억나나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나요? 그런 일 몇 번 했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 있었어요. 2번이요. 차량 탈취, 총기 위협. 그 사람들 없을 때 차를 가져갔어요. 그게 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야? 하지만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 조사 중 다른 사건에서 당신 이름이 언급됐어요. 하지만 처음에 당신과 얘기했을 때처럼 당신들은 체포됐었죠. 알다시피 본인이 월마트에서 차를 훔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말은 당신이 말하는 건 이미 과거의 일이고 이미 처리된 일인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법원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요. 그 일로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2023년 자스민은 경찰 조사에서 레리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그의 일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 경찰이 저에게 당신에게 영장이 있다고 했어요. 당신이 어떤 영장이냐고 묻자 그는 하나는 살인 혐의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그는 당신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전 남자친구가 했어요. 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 일에 대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나요? 저는 제 변호사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원하시는 만큼만 말씀하셔도 되고 더 많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무엇을 안 했다는 거죠? 살린. 걱정되거나 불안하게 느껴지는 무언가를 보거나 듣고 있었나요? 네. 저는 레리를 정말 좋아해요. 레리가 좀 괴짜 같긴 했지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레리가 저를 챙겨줬어요.
그래서 레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내가 그를 다치게 한 건 아니야 라는 태도였어요. 그가 해리를 죽였어요? 그는 저를 받아줬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지 않았다면 누가 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자레드. 자레드가 그 일에 완전히 책임 있다고 생각해? 응, 자레드가 그 일에 책임이 있어. 자레드가 레리를 죽였어. 어떻게? 내가 변호사랑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 여러분이 그가 저를 막으려 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랍니다. 제가 막아볼게요. 그가 저를 쏘려 해요. 그래서 당신은 말하려고 했지만 그는 당신을 협박했군요. 그를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저를 쏘려 해요. 신체적인 폭력이 있었나요? 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뭘 했나요? 그 사람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그 사람이 제 얼굴을 바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무언가를 구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을 못 졸라서 얼굴을 때렸다는 거군요. 세상에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유감이네요. 알다시피 그런 일에 연루된다는 건 꽤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끔찍하죠. 그가 어떻게 쏘겠다고 협박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냥 제 앞에서 총을 꺼냈어요. 그가 당신에게 총을 줬나요? 네. 그가 총으로 레리를 위협한 적 있나요? 당신만요? 그럼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상황을 자주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총을 꺼내서 겨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해머를 젖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겨누기 전에 슬라이드를 당기기도 하죠. 그가 그런 행동들 중에 어떤 걸 했나요? 해머를 젖혔어요. 그가 당신을 겨누기 전에 해머를 젖혔군요. 그래서 당신은 이걸 막으려고 했군요. 그가 당신을 협박하고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떠나나요? 여러분은 그냥 나오나요? 제가 말해도 될까요? 다른 분들이 제 변호사 해줄 수 있나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말씀드렸듯이 본인 입장을 들어보려고 온 겁니다. 많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변호사가 여기 없어도 상관없이 저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추가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이전 단계에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형사님들은 자렛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찾을 거예요. 자렛은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몇 달간 발견되지 않았어요. 제스민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 형사 고발장에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드러났어요. 경찰에 따르면 제스민은 레리의 돈을 훔치고 차도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레리가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를 바꾸자 제스민과 자렛은 그의 아파트에 들어가 그를 때리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훔치기로 했다고 해요. 관계자들은 레리가 둔기에 의한 가슴 외상으로 숨졌다고 밝혔어요. 자렛 차코는 2025년 5월에 발견됐어요. 엘버커키 경찰에 따르면 그해 5월 2일에 차량 절도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았어요. 한 여성은 자렛이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허락한 후 그녀의 차를 훔쳤다고 주장했어요. 경찰이 차량과 자렛을 발견했을 때 그는 체포되기 전에 인근 골목으로 도망쳤다고 해요. 그 사건에서 자렛은 차량 절도, 경찰관에 대한 저항 및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는 2023년 사건의 영장으로 인한 살인 및 특수 주거침입 혐의에 추가된 것이었어요. 온라인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되어 있다고 해요. 자스민 트루히오의 경우 그녀는 2급 살인, 특수 주거침입, 그리고 특수 주거침입,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어요. 2025년 12월 29일 뉴멕시코의 한 판사는 그녀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어요. 온라인 기록에 따르면 자스민 트루히오는 뉴멕시코 그랜츠에 있는 서부 뉴멕시코 교정시설에서 형을 복역 중이에요. 인사이드 크라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내일 다른 사건으로 다시 뵙겠습니다.